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연이어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3월인가요? 그때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 한두 달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특수부대 네이버 실이라고 했는데 전에 그 빈라덴을 암살했던 그 부대죠. 그 부대를 북한 그 서해안 쪽 아마 그 대동강 입구 부분 같은데 거기로 침투를 시켜가지고 비밀리에 그 도청 장치를 하려고 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실패하고 북한 민간인 뭐 어부였던 걸 알면은 그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한 2, 3명을 살해하고 일단 바닷속에 한매장시키고 돌아왔다. 그것이 최근에 그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당시 그 사건과 관련했던 공직자 수십 명, 한 20여 명 이상을 취재해서 그 결론을 얻었다고 그러고 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일단 확인이 됐죠. 미국에서 보면 트럼프는 2019년 당시 그 작전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임기가 끝난 뒤에 바이든 대통령 때 그걸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미국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뉴욕타임스가 그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 어떻게 나왔을까 추정해 보면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때 임명된 공직자들을 지금 대거 축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반감으로 일단 그런 자료가 좀 폭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다. 또 외교에서도 보면 뭐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한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뭐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트럼프의 지금까지 그 지금 뭐 국제사회를 상대로 행하는 걸 보면은 이른바 그 뭐 전쟁을 미국이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있습니다만 뭐 가자 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보면은 역시 그 무기를 판다.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들을 일단은 그 자기 원하는 쪽으로 줄서기를 하도록 만든다. 미국의 국익을 뭐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는데 역시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렇게 그 도청 장치를 북한을 하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했다. 뭐 그것은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과연 뭐 신사적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암암리에 또 무슨 저 여러 가지 암수를 지금 또 국력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시 그 미국을 말 역대 대통령 또 미국의 그 근현대사 역사를 봤을 때 대외적으로 국익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미국에 대해서 뭐 쿠데타를 기도한다든지 요인 암살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가리지 않는데 뭐 전쟁도 일으키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2019년 그 트럼프가 승인해가지고 미국의 그 특수 부대가 북한 영해와 영토에 침범해서 작전을 수행하려다가 아마 그 북한의 광케이블에다가 그 도청 장치를 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당시에 그 미국의 그 관리들 고위 관리들은 굉장히 그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특수작전부대가 북한에 침공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교전이 벌어졌다. 그럼 미국이 말이죠. 일단 그 구조대를 보낸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또 그 해상이나 공중에 어떤 그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155마일 휴전선에서 말이죠. 일단은 대격전이 벌어지면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런 그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트럼프가 묵살하고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은 한국에는 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에 관한 비밀 작전이었는데 한국의 전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미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한국 등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다라고 하는 뭐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 법치에 의하면 미 대통령은 미국 헌법 2조,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그 전쟁 수행 권한이라고 AUTMF라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의해서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뭐 치명적인 어떤 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건 한국 정부가 알아야 되고 뒤늦게 알았다면 또 항의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보도가 난 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뭐 입도 뻥 못하지 않습니다. 또 언론들도 뭐 그냥 남의 나라 얘기 하듯이 간략하게 보도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참 심각한 일이죠. 국민들이 전체가 말이에요. 남한만 해도 5천만, 북한은 2천만인데 이게 그 지금 한반도에서 말이죠. 어떤 핵전쟁이 날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한지 아니면 멍청한지 머리가 돌아가진 않는지 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는 우리 국내에서 침묵이다. 정치권, 학계, 언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2019년 그 당시 2월 말에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을 앞두고 특수작전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마 2019년 1월이나 뭐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과 회담을 앞두고 야 무슨 그냥 갈 수는 없고 김정은이가 무슨 속셈인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장사꾼 말이죠. 사업가의 그 어떤 그 수완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인데 역시 사전에 상대가 어떤 그 카드를 갖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뭐 백전 불패죠. 예를 들어서 백전 백승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위태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에 대해서 도청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 의장들 난색을 피우니까 그 대통령이 그건 내가 책임진다. 역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군 작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실 팀이 이제 그 작전에 이제 동원되기로 하고 이제 그 집중적인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일단 미국 본토에서 출발할 때는 핵잠수함을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해안에 와가지고 부근에 와가지고는 소형 잠수정 2개를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나눠 타고 해안으로 접근을 했는데 한 100야드 거의 다 간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북한군 탐지들 것을 두려워가지고 이제 이 특수부대들은 이제 무전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건 전혀 안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조건에서 이제 작전이 수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해안에 100야드 정도 접근해가지고 이제 상륙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 북한 조그마한 어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예기치 않았던 것인데 잠수정도 이제 바다 밑에 있는데 근데 그 북한의 그 어선에는 어부로 아니면 그 해녀 역할을 하는 말이죠. 그 해산물 채취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데 2, 3명에서 이제 그 뭐 작업하려고 물에 뛰어들고 그리고 배가 이제 그 어선이 움직이는데 미국에 이제 그 소형 잠수함 쪽으로 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초비상 걸려가지고 그 대응 방식을 이제 모색하다가 결국에는 그 어선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사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살을 한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수장을 시키는데 떠오르지 않도록 그 뉴욕 타임스에 이제 보도해 보면 폐를 도려내서 일단은 그 바닷속에다가 이제 그 거시겠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인 어부가 이제 그 피해자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그 국방부에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지만 뭐 그 교전 규범에 비춰가지고 정당하다.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보면 그 참 우리로서 봤을 때 또 북한 입장을 봤을 때 이제 어떨 것인가 그런 거 뻔한 겁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그 특수부대를 차임시킨 것은 2019년뿐 아니라 2005년에 부시 대통령 때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보면은 북한의 이제 그 지도부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서 이제 소규모 부대를 차임시켰다 하는데 뭐 그 더 이상 미국에서 정보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알려진 것은 미 대통령이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 영토를 해서 그 비밀 작전을 벌였는데 한국에는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 그 선제 타격 뭐 그런 일을 많이 할 때 보면 뭐 19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그걸 검토했는데 한국 정부와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제 헌법 2조, 그다음에 대통령의 전쟁 수행 그 법에 보면은 외국과 협력하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긴급한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협의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것은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기 때문에 미 대통령이 신속하게 단독으로 이제 그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그 앞으로도 그럼 어떨 것인가 이 부분에 주한미군도 보면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자를 3개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한미 사령관, 한미연합사, 그다음에 유엔 사령관인데 주한미 사령관은 미국의 말이죠. 그 군 관련법에 의해서 미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이런 작전을 해라. 그러면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지금 전략적 유연성에 해가지고 해외로 말이죠. 많이 그 작전을 나가고 또 교대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 중국이 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끈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해를 가했던 부대가 주한미군이다. 그러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해야지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한국이 그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외국에서 보면은 외국 그 다른 나라의 경우 보면 말이에요. 나토 회원국이나 필리핀,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주둔하거나 방문하는 미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어떤 무기를 갖고 들어올 것이냐, 어떤 작전을 할 것이냐, 사전에 전부 협의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어오면 대단히 또 중요하죠, 그죠? 무기가 가지고 이제 작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비밀리에 뭐 그 미군이 말이죠, 필리핀이라든지 일본, 나토 회원국에서 작전하는 건 없습니다. 그 불가능해 됐죠, 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해. 주한미군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미국의 권리로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 주한미군은 취해법권 인정이 되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비밀 작전을 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균전 같은 거에 대해서 뭐 한국이 미국의 뭐 최대 2차 대전 이후 최대 뭐 시험 시설이 있는 곳이 한국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말이죠. 어떤 그 통제나 관할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이제 그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비밀 이해하는 것인데 미국 애들이 볼 때는 합법적인 미국의 법치의 집행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제 그 조약이라든지 협정은 이런 면에서 이제 상호 주권 국가의 그런 그 권한이 권리가 보호돼야 되고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일방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은 바로 미국이 동무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의 말이죠 대통령의 그 권한 집행에 의해서 언제든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던 것이 지난 70년 그 한미 동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치권이 얘기를 해야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도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게 하고 한미 동맹이 과연 이것이 그 모두에게 윈윈하고 말 이익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또 미국을 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21세기에 과거 그 제국주의 시대나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 점령군의 행태를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공개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도 참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역시 그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는 것은 한국에도 이익이 되지만 미국에도 내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그 엄청난 말이죠. 그 군사적인 계획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도 항시 최강수를 두는 거 아닙니까? 협상이라는 게 미국도 보면 법치에 의해서 최선의 것을 이제 강구하고 아마 협상에서 이제 이끌어내는 것인데 자기들은 이러이러한 수단이 있는데 북한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최강수로 요구를 했고 결국에 그것이 지금 북한의 말이죠. 핵과 미사일의 또는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 19년 우리 한미 남북 정상회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남북 교류는 물론이고 북미 간의 말이죠. 그런 부분도 정상화자가 했었는데 지금 한 5, 6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이국가론을 얘기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을 말이죠. 사정권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세협정 이후로 미국이 이제 한반도 상황을 주도했고 정전협정 상태를 이제 주도하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결국 그것이 실패했다고 봐지는 것이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벌써 그 남북 간의 말이죠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동북아에서는 부분은 지금 한미일 북중로 말이죠. 이렇게 이원화 돼가지고 과거에 지금 냉전 시대의 그런 상태로 돌아갔다. 이것은 미국의 시각화 실패인데 우리 국내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말이죠.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비자주적 심각해서 예속적인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21세기 말이죠. 자랑스러운 조국을 후손들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떳떳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적인 주권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작권 회수 환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고 진지하고 자세하게 국민에게 알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